반갑습니다. 오장원입니다. 제갈량과 사마이의 세 번째 시리즈. 오늘은 제갈량이 2차 북벌에서 학수한테 곤란을 당하는 이야기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북벌은 해심의 플랜이었었는데요. 마속이 이제 뻘짓을 해서 가정전투에서 패배해서 1차 북벌이 물거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북벌을 이제 드디어 나서게 되는데, 그 전에 의하고 오가 1차 북벌하고 2차 북벌 사이에 석정 전투를 하게 되고요. 의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1인자인 조유가 화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진이 대사마로, 사마이는 이제 군벌의 2순위의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제갈량이 이제 의의 주력군이 석정 전투에 이제 동원된 걸 알고서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2차 북벌을 나서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한중에서 출발해서 1차 북벌은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서 가정을 가는 거, 여기를 먹고 가정의 베이스를 캠프를 구축하는 게 1차 북벌이었다면, 2차 북벌은 의의 주력군이 동쪽으로 이동을 시키자 상관을 나와 진창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길을 따라서 상관을 나와 진창, 여기로 갔다는 거죠. 2차 북벌은 그래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간 게 되겠습니다. 그 1차 북벌이 끝나자 이제 조진이, 드라마에서는 조진이 참 멍청한 장군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되게 덕장이었다고 합니다. 제갈량이 올 길목인 진창, 이 진창에 학소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학소와 1,000명을 배치하죠. 병력은 적게 배치했는데, 이게 이제 조진이 딱 그 진창을 찍은 거죠. 그래서 학소한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우리 소설 연의에서는 조진이 배치한 게 아니고 사마이가 학소를 배치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갈량이 이제 그 진창에 도착하자 학소를 먼저 이제 말로 굴복시키려고 고향사람 근상에게 2번 보냅니다. 첫 번째 보내서 실패하자 또 한 번 보내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학소가 근상한테, 나는 자네를 알지만 이 화살은 자네를 모른다네. 그러니까 꺼져. 내가 안 그러면 너를 화살로 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제갈량은 이제 성을 완전히 이제 점령하기로 결정하고 당시에 초현대적 무기를 동원하게 됩니다. 초기 그 국력에선 열세에 있었지만 기술에선 최고 발달했었으니까 초현대적 무기를 동원하게 되는데요. 운제와 충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운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게 높은 사다리인데요. 이 그림처럼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높은 사다리인데 이거를 제갈량이 개량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있던 거를 더 좋게 개량한 거죠. 운제 밑에는 수레가 있고요. 수레 밑에는 이제 바퀴가 있어서 이동을 편하게 한 면이 있고, 차체 앞에는 이제 방패, 그 다음에 접이식 사다리가 두 배의 길이로 늘어나게 하는 거고, 이 사다리를 통해서 철제 갈고리가 성벽에 걸리면은 이게 제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그 사다리를 타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것을 이제 촉군이 또 반복 훈련을 했으니까 이게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충차가 있는데, 이게 공격용 수레인데, 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거북선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육지에서, 수레는 충차는 육지에서, 거북선은 해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위아래 2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똑같고요. 아래층에는 힘센 병사가 전차를 밀고, 거북선도 밑에서 이제 노 젓는 사람이 이제 그 물에서 노를 젓잖아요. 차체는 여거는 다시 충체는 수레바퀴가 있고, 이제 전차를 밀리는 상황에서 수레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층의 병사는 이제 성문을 때려 부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차량 표면에는 축축하게 젖은 쇠가죽을 이제 엎어 씌워서 불공격에 대비하는 거고요. 이것도 엎어 씌웠기 때문에 거북선하고 모양이 약간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그만 성이 압도적인 현대 무기로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 목적이 이제 과장전법으로 촉군의 사기도 높이고 다른 도시의 투항을 유도하는 이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개량한 무기의 결함 여부도 확인해서 다음 전선에서도 또 쓰겠다, 이런 생각도 당연히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갈량도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소도 보통 장수가 아닌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전을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화전은 이제 적벽에서도 사용했고 이릉대전에서도 사용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건 조금 저는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기름에 적신 천을 화살끈에 묶어서 불을 붙여서 쏘게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고하니까 만약에 채출하면 이런 궁금증은 물론 가지고 있겠습니다. 화전이 이제 운제 위쪽에 박히면은 불씨 전체가 운제로 퍼져서 불에 타서 죽는 병사가 부지기수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차의 공격은 거대한 맷돌을 가져와 삼노끈으로 매암새를 묶어 던지게 되어 있고요. 몇 번의 시도에 충차는 맥없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무기들이 전부 쓸데없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되었죠. 학소를 공격하는데. 그러자 제갈량이 이제 공격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1분대 주머니에 흙을 담아서 해자를 채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성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 토성을 쌓는 거죠. 2분대는 성 쪽으로 이제 지하갱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하게 하고, 3분대는 이제 정난이라고 해서 이게 이동식 화살탑입니다. 이걸로 해서 성안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정난이 되겠습니다. 정난에서는 이제 비밀병기로 제갈량이 개량한 연노가 있었는데, 이 연노가 이제 기관총하고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원래는 3연발 발사였는데 10연발로 제갈량이 개량한 거니까 제갈량이 참 정치인이기도 하고 지휘관이기도 하고 또 군 무기 연구자이기도 하고 다방면에 아주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관총이 되는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병기에 압도된 의군이 내성 안으로 후퇴합니다. 그래서 성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안에 또 내성을 쌓은 거예요. 이쪽에 막 화살들이 엄청 쏟아지자 내성 안으로 후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갈량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하 갱도에 희망을 걸기로 합니다. 이렇게 지하 땅굴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희망을 걸기로 하는데, 이 학소가 또 이것도 이제 방어를 준비한 거예요. 성 안에 미리 참호를 파고 기다리고 있다가 촉구는 이제 머물러고 파다가 갑자기 뻥 뚫리는 햇빛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맞이하게 되면 갈키로 촉군을 무수히 죽였다고 합니다. 이 학소의 분전 소식이 이제 후방의 조진한테도 전해지고요. 조진은 이제 비교와 왕상 두 장군을 구원군으로 보내고 황제 조예한테 직접 원고를 요청하자 조예는 장압한테, 이 장압이 위의 최고의 장수이죠, 3만의 정예병을 파견시킵니다. 조예가 장압이 떠나기 전날이자 환송연을 베풀어주면서 장군이 도착할 때만 진창이 이미 함락되어 있을지 염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압이 이야기하기를 제갈량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을 테니 신이 도착할 때면 이미 철수하고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나 다를까 장압의 얘기대로 되는 거죠. 장압은 달려고 20일째 되고 있고 제갈량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학소한테 막히는구나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소의 의군도 지칠 대로 지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드디어 비호의 지원군도 도착하고요. 군량이 바닥난 제갈량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의의 왕상은 퇴각하는 촉군을 뒤쫓기로 결정하고 뒤쫓게 되는 거죠. 병법에는 잘 패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패하든 질서정연하게 이제 후퇴하는 제갈량의 군대이기 때문에 왕상이 너무 이제 그 오만한 마음으로 이제 그 돌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처럼 멈추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제갈량의 군대를 평하기를 산처럼 멈추고 바람처럼 나아가고 물러난다 이렇게 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침착하게 전진하고 후퇴하는 제갈량의 군대는 이제 왕상하고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추격한 의군을 대파한 뒤에 왕상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소는 이제 정신을 잃고 이제 쓰러지게 되고 마침내 38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 이듬해 봄에 촉은 이제 이것은 이제 3차 북벌이 되겠는데요. 2차 북벌에서 학소한테 이제 학소를
학소의 진창을 이제 점령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왕상만 이제 목을 거두고 난 다음에 3차 북벌은 여기 무도와 은평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무도가 여기 있고 은평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공격하는 3차 북벌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날의 장군 곽희가 그 3차 북벌의 초기의 3차 북벌의 선봉이 진식이라는 무명의 장수였는데 얘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됐는데 뒤에 제갈량이 박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철수를 해버립니다. 제갈량의 이름이 너무나 이제 그 곽희한테도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무도와 은평을 이제 은평이 초기에 수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원래 승상의 직위로 복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차, 3차 북벌 이걸로 끝나게 되고요. 다음 해에는 이제 1차 북벌, 2차 북벌, 3차 북벌 세 차례에 걸쳐서 초기 의나라를 쳐들어오자 초기 의의 장군인 조진이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공세적으로 촉을 정벌하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황제 조예의 승인을 받고 세 갈래로 이제 촉을 공격하는 전략을 짜고 공격에 들어옵니다. 당시에 사마이도 조정의 명을 받아서 출격하게 되는데 사마이는 이 공격이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느릿하게 군대를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 내용과 드디어 제갈량과 사마이가 본격적으로 대결하게 되는 그 전 단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